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9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고요. 최근에 또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였나요? 뭔가 흐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양봉이 힘차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주가를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증시를 보면 해외 증시는 그래도 약 상승, 계속 상승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뭐 나스닥 다우 산업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공매도 재개가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차익 실험을 미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증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인지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21선은 지켜주면서 상승을 좀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21선을 디디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 패턴이 나올 때는 21선 지키면서 음봉을 주더라도 바로 올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쉽사리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흐름이 뭔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5월 3일, 5월 3일부터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게 되면 사실 뭐 주가가 좀 많이 버블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공매도 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악성 기사를 띄워서 또 이제 공매도를 치는 뭐 그런 작업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아니면 도 이런 소스를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고 뭔가 소문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데 이유 없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일단 증시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선물이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는 독일 빼고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쯤에는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원달러는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1110달러도 깨졌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암호화폐는 멈춰 있고 채권 수익률은 미국 10년물이 이제 1.65%로 뭐 그렇게 잠깐 급등을 했습니다만 뭐 급등 아닌 급등이죠. 그래서 그래도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7%도 아직 되지 않았고 1.65% 선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증시에 부담될 만한 지금 소식은 없고요. 지금 공매도 재개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원 내려서 1,9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가 둘 다 별로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도 좀 좋지 않고요.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두산중공업과 인프라코아도 지금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1,450원과 11,000원 사이에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잠깐 이제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1선은 잘 받치면서 꼬리 달면서 계속 받치고 있습니다. 21선은 다시 한번 위로 꺾였고요. 저는 두산인프라코아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래량은 또 많이 주고 있고 한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타이밍이 참 웬만큼 나오지 않네요. 잘. 사실은 이때 좀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꺾으면서 좀 꼬우고 있습니다. 일단
11,500원을 네, 첫 번째 목표가로 네, 여기를 넘어버리면 이제 12,000원까지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이나 월봉은 뭐 계속 그렇게 뭐 똑같이 진행 중입니다. 주가가 갇혀 있다 보니까 크게 차트적으로는 볼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는 투자자 네,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51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매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이 금융투자는 매도, 투신도 매도했지만 보험과 연기금이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를 계속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도 20만 주 이상 매수를 했는데요. 확실히 두 개 종목을 같이 이제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연기금이 두산인프라코아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의 비중도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아의 이후 네, 두산을 떼고 이제 현대로 갔을 때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아서 지분을 늘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중공업에서는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일정 수준 이상을 네, 가져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이 네, 좀 매수를 했죠. 자, 그래서 합병 발표 이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백만 주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8만 5천 주 매수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고 이거는 두산인프라코아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는 조금 더 매수를 했네요. 네, 두산중공업은 마지막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아는 38만 4천 주로 오히려 더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에도 네, 이렇게 추가로 매수했고요. 그래서 보유율이 지금 이제 9.8%로 네, 거의 10%까지 다 왔습니다. 10%까지 다 왔고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두산인프라코아를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네, 저는 두산인프라코아가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타이밍이 이제 그 합병 전에 네, 저는 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가 볼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대차장고는 어제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9시 이쯤에 좀 보니까 대차장고가 한 200만 주 정도 늘어서 1830만 주 정도인데요. 뭐 크게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린 건지 그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아는 확실히 요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대차장고가 좀 많이 낮아 있는 상태고요. 두산중공업도 사실은 대차장고로 거의 다 상환을 하고 다시 한번 2천만 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매도화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대차장고가 증가를 해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 200만 주 증가했다고 해서 이 주가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만 두산인프라코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의 오늘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오늘 좀 대규모 상한이 또 나왔습니다. 670만 주에서 578만 주로 거의 110만 주를 100만 주죠. 네, 100만 주 매도 상한을 했고요. 자, 주가를 계속 가두리를 쳐놓고 뭔가 상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환을 사실은 이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좀 충분해서 그런지 뭐 생각보다는 힘있게 쇼커버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를 좀 가두리 치면서 상환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한번 이 수치 오류가 난 적이 있긴 한데 지금도 수치 오류가 난 것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578만 주인 것 같고 이제 1200만 주에서 500만 주대로 거의 700만 주 가량 상환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70만 주도 충분히 합병 전에 상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기대치만큼은 쇼커버링을 강하게 하지 않고 주가를 좀 가둬놓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두산인프라코아는 추가로 더 상승 방향으로 계속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이 정도로 보고요. 자, 두산인프라코아 실적 주가가 좋은데 왜 이제 증권가가 좀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보유라고 하는 이 증권가도 있고, 매수라고 이제 하는 증권가도 있는데요. 뭐, 중립 매수가 이제 갈린다고 하죠. 자, 그래서 분할 합병 때문에 뭐, 이렇게 미지수를 두는 증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두산인프라코아는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1분기가 3천억 원 가량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 밥켓도 좀 실적이 잘 나와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만으로도 이제 굴착기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중립 의견을 냈던 그 증권사들은 이제 KB증권, 대신증권, 동부금융투자인데요. 그걸 보면 이제 분할 합병이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 관련 엔진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 부문가 뭐 이렇게 뭐 나뉘는데, 아,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고, 대신증권의 이제 연구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분할에 대해서 프리미엄은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 호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분할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가치 재산정 여지가 있다. 뭐 업황이 좋지만 분할 관련 복잡한 계산과 중국 법인 잔여 지분 처리 문제 등은 할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그냥 말을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뭐 크게 와닿는 게 없네요. 일단은 중국 법인 잔여 지분 처리 문제는 DRCC 소송 문제를 얘기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두산중공업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분 가치가 이제 얘들이 원했던 게 4천억 원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승소를 했기 때문에 네, 뭐 2천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FI 쪽과 좀 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시장이 호황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에 대한 우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할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뭐 하루 이틀 바짝 오른 거 가지고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매도 상환이 열심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치 측면에서는 두산인프라코아는 앞으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매수를 얘기한 증권사들을 보면 2022년까지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사업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이제 증가한 4,281억 원, 2022년에는 5,352억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14,000원까지도 상향을 하는데요. 저는 이쪽이 얘기가 차라리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건설 호황기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4분기까지는 꾸준히 네,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후자 쪽에 네, 무게를 두고 두산 인프라코아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재미없게 갇히고 있습니다만,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을 터치했던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이제 갇혀 있는 이 추세를 응집을 한다, 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에너지를 모으다가 빵 터졌을 때는 다시 한번 요때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인이 따라붙지 못할 만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은 의미 있는 것은 이제 공매도 상환이 좀 10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다. 요 정도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